이제 10월의 마지막 주가 또 시작이 되네요. 예, 좀 있으면 또 10월의 마지막 밤 노래가 또 흘러나올 때가 됐습니다. 요즘에 단풍 드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있는데도 좀 단풍이 들고 하는데 한번 조금 시간 내셔서 다음 주말 정도에는 단풍 구경도 좀 가시고 이제 남부랑 중부가 이제 시작되죠. 예,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10월 중으로 어, 외국인들은 일단 외국인의 주식 동향 보겠습니다. 10월 중으로 외국인 1조 1천억 매수했습니다. 지난주던가요? 1조 원을 매수했었죠. 일주일 만에 1조 원 매수 드렸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난주 28조 5천억까지 좀 29조 원대에서 줄어갔던 거죠. 근데 28조 4천억 지금. 이번 주도 한 1천억 매수했나 본데요. 이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뭐 최근에 뭐 며칠은 좀 하지만 10월 중으로 역시 3조 7천억 들어왔지만은 9월보다는 조금 이제 채권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긴 하네요. 그래도 외국인의 채권 매수에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조금 꾸준히 하락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동향이 중요하죠. 지난 일주일간 또 외국인 동향 일주일에 얼마를 매수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17억 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 694억 일주일 동안 매수하였습니다. 그럼 대충 합쳐서 한 천억 매수했죠. 맞죠? 그래서 지난주 일주일 동안 약 1,000억가량 매수했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뭐 정확히는 한 9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선물은 외국인 4,100억 매수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입니다. 코스닥 선물 볼까요? 코스닥 선물은 지난주 일주일 동안 323억 매수했습니다. 미니 선물도 지난주 2,176억 매수했습니다. 제가 주중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아직도 뭐 1조 원 이상 막 상방 그런 누적으로 그렇게 있는 건 아니라서 누적은 조금 이따가 계산하겠습니다. 주식 선물 한번 볼까요? 주식 선물은 775억. 그러니까 선물은 거의 트리플 매수죠. 아니죠, 네 가지인가요? 쿼드라플. 선물, 미니 선물, 코스닥, 주식 선물 다 지난주에 매수했는데 매수 강도가 코스피 선물하고 미니 선물 합쳐서 한 6천억이 넘네요. 그죠? 지난 일주일 동안 달러 선물도 한번 볼까요? 달러 선물도 외국인은 달러 매도했네요. 3,370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어느덧 1,132원까지 좀 떨어졌네요. 예. 외국인의 채권 동향을 보고 제가 달러는 조금 향후에 떨어질 수 있음을 말씀드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주식 하락이 달러 상승이라고 못 박지는 마셔요. 2007년도를 보게 되면은 물론 아주 정말 큰 위기가 할 때는 달러 강세가 나오는 건 맞지만은 얘네들이 진짜로 주식 자금을 채권하고 같이 빼갈 때는 원달러를 낮춰서 빼갑니다. 왜 그럴까요? 환차익까지 거둬야 되기 때문에 욕심이 많거든요. 원달러도 얘네들이 달러 세력이 주무를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이 크죠. 환시장이 큰데 사실 2008년도 우리 원화 개박살도 그러한 외환시장의 공격이라고 봐야겠죠. 지난주 조금 특이한 것은 기관이 매수로 좀 돌아섰다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는 기관이 9,400억 매수했고 개인이 9,600억 매도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닥을 보게 되면 코스닥만은 개인들이 사네요. 그죠? 코스닥만은 개인들이 사니까 역시 떨어지나요?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보면은 그래도 한 개인이 드디어 일주일 단위로 5천억가량 또 매도하는 이런 때도 있네요. 자, 지난주 개인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 매수했다는 점 저희가 알고 가도록 하고요. 특히 외국인은 주식은 뭐 900억 정도로 좀 작게 매수를 했지만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선물만 6천억대 강하게 매수했다는 점 저희가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코스피 외국인 기관도 많이 샀으니까 기관도 뭘 매수했나 기관까지 좀 보도록 하죠. 지난주 외국인 일단 매수 상위를 봅시다. 매수 매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이렇게 갈리네요. 보통은 매수하면 같이 하고 하는데 하이닉스가 이제 인텔을 인수하면서 매도를 하는데 글쎄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외국인이 샀다가 이러한 이벤트가 나오니까 파는 건지 왜냐면은 최근에 들어서 조금 SK 하이닉스가 외국인들 매수하면서 좀 견인이 됐었거든요.
어쨌든 외국인 매수상이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 매수상 삼성전자, 그다음에 LG화학, 두산퓨어셀,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삼성 SDI 그리고 셀트리온도 매수를 했네. SK바이오팜도 매수를 했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 LG전 네이버 LG전자 뭐 이렇게 정도로 매수했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자, 어떤 종목 매도했나 봅시다. SK하이닉스 매도했고요. 현대모비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게 좀 다 희한하네, 그죠? 셀트리온 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팔고, 삼성전자 사고 하이닉스 팔고, 그다음에 네이버 사고 카카오 팔았네요. 자, 현대차도 팔았. 현대차가 좀 조금 꾸준히 팔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포스코 팔고요. 그 뭐 석유 팔고, 기아차 팔고. 지난주에는 조금 자동차 팔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 일주일만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 그래도 기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가는 거죠. 기관이 신한지주를 매수를 했네요. 기관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신한지주,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매수가 겹치는 게 있죠. 삼성전자가 겹치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팔고 그런 거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KB금융. 반면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까지 외국인들 쭉 팔았었는데 기관의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반등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 요즘에 조금 화학업종이 조금 강하게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그렇고요. 신호 난 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개인은 외국인하고 좀 외국인과 반대로 움직이게 삼성전자 팔고, 그죠? LG화학도 팔고, 조금 신한지주. 근데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주일 단위니까 조금은 더. 이게 사실은 각자 일주일 뭐 조금이 아니고 거의 한 1년간 추이를 봐야죠. 외국인이 팔고 있나 사고 있나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거는 코스닥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일단은 외국인 한번 볼까요? 자, 외국인 사고 있는데 제넥신, 알테오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ABA바이오, 바이넥스도 기억이 맞죠? 제가 지난번에 다 고평가 종목 작전주인데 코스닥은 검은머리 외국인 조심하십시오. 어쨌든 많이 매수한 종목들은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를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많이 매수를 했네요. 그 중에서 특히 적자성 종목도 일부 있고 버블이 큰 종목도 일부 있습니다. 코스닥은 가끔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외국 계좌 쓰는 거 좀 조심하고 작전 세력이 가끔 이용하기도 하니까 그건 알고 계시고요. 기관 매수는 대충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매수 볼게요. 개인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좀 걱정이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MACD 하향 신호 난 거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근데 반등 타임이 좀 됐는데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너무 안 좋은 한 주였습니다. 코스닥 뭐 5일선 회복 못했죠. 5일선 가깝게부터 5일선이라도 회복해야 반등이 올 텐데 5일선 회복 못했고 이제는 드디어 이제 쌍바닥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 쌍바닥까지 흘러내려 여기 지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가 깨진다.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깨지게 되면은 더 제가 볼 때 일단은 5일선이라 좀 회복해야 반등의 신마를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개인 매수는 많고 그리고 아마 신용도 좀 코스닥에 많이 집중이 돼 있을 겁니다. 물론 확인한 건 아닌데요. 워낙에 코스닥이 지금 개인들 화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은 지난번 말씀드린 요 추세선 아래라서 좀 조심은 하고 있다 보고 계시고 지금 거의 모든 이평선을 다 깨고 남은 건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마저 떨어지게 되면은 코스닥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지금 추세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까만 선, 요 까만 건데요. 지금 회복했을 것 같은데요. 회복은 아직 못하고 거의 다 있네요. 0.44% 지금 31일선인데 거의 다 있습니다. 이번 주 상승하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및 추세선을 회복하게 됩니다. 정말 기로네요. 회복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로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만약에 코스피가 상승하게 되면은 일단은 인버스는 조금 줄여야겠죠.
이렇게 반등 신호가 나면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은 또 회복을 실패하는 거라서 조금 안 좋아지고 딱 변곡점에서 좀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추세선을 따라서 지금 변곡점에서 좀 큰 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지금 있는 상태라서 물론 이번 주에 좀 방향이 정해졌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말이죠. 근데 이번 주에 다시 조금 방향성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차트 보시겠습니다. 나스닥이 드디어 5일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가까이부터 5일선을 회복해서 나스닥 인버스를 5% 정도 더 늘렸었는데 5% 빼고 5%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번 주 떨어지면서 5일선 다시 이탈하면서 이 아래에 있는 선들을 같이 깨게 될 경우에는 인버스를 상당히 한 10에서 20% 정도까지를 더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반등 타임입니다. 나스닥 지금 반등 나와야 돼요. 여기서 못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파란 선이 추세인데 추세 위에 있어서 추세 위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반등에 실패하게 되면 추세를 깨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를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가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이번 주 대응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나스닥 인버스도 제가 10에서 15% 정도 의견 드렸는데 일단은 5%를 빼야 되겠습니다. 5% 빼니까 5에서 10% 정도 나스닥 인버스 5일선 회복해서 조금 줄이고 반등이 오는가 보고요. 5일선을 다시 반등에 실패할 뿐더러 이 이평선들을 깨게 되면은 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볼까요? 다우지수 역시 5일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게다가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모두 다 추세 위에 있죠. 지금은 빨간색이 지금 다우지수 추세선인데요. 지금 어쨌든 제가 볼 때 미지수 이번에 지지되면 반등합니다. 반등한다고 보셔야 돼요. 자, 이제는 선거 막바지로 가고 있죠. 이제 11월 초에 이제 선거가 있는데, 자, 트럼프의 전략은 이겁니다. 최근에 농산물 급등시킨 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선거 때문에 농산물을 가을까지 가져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귀리, 소매, 옥수수 할 것 없이 치솟고 있죠. 왜일까요? 트럼프가 표를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을 선거 즈음에 올려줘야 되죠. 자, 보세요.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하고 있냐. 자, 다운나스닥은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이 주식형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건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채권형이 할지 주식형이 할지 정해서 하는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연금이 주식에 들어가 있죠. 지금처럼 주식이 그러니까 고공행진시키는 거, 선거를 맞춰서 주식을 붕붕 띄워주는 거, 그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을 부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연금의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그 전략 쓰고 있고, 또한 물가는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원유도 하락해서 물론 반등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물가는 낮아진 상태인데, 선거 막판에 끌어올린 이 농산물의 가격은요, 이 농산물의 가격은 물가에는 반영이 안 되죠. 물가가 반영되려면 약간 시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뭐예요? 농부들 표 없고, 농부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그리고 물가 괜찮고 주식 괜찮고 코로나만 나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전략을 전 쓰고 있다고 보고, 제가 그래서 이번 가을에 농산물을 투자하자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외국인의 선물 판돈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선물 4,600억, 미니 선물은 만기 이후에 마이너스 100억, 이 누적입니다. 누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금 포지션입니다. 주식 선물 1230억, 코스피 선물 230억, 다 해서 대략 얼마입니까? 대략 5,900억, 그냥 약 한 6천억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약 플러스 6천억 가량 상방 포지션이다. 그래도 몇 주 전에 마이너스 7천억이었나요? 제 기억으로 마이너스 7천억이었는데 거기서 많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플러스 6천억 상방이라는 이 누적 자체는, 이 6천억 자체는 이거를 가르쳐 외국인들이 완연한 상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1조 원이 안 되지 않아요, 그죠? 보통 외국인의 본격 상승은 보통은 2조, 3조 원 이상 누적이 쌓였을 때 나왔다는 점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약간 아직도 중립적 위치긴 한데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그래서 소폭이나마 상방으로 전환하는 게 아닌가 이번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지는 그림은 사실 선거도 있겠다, 다운나스닥 조금 올려붙이면서 반등시키면서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반등시키면서, 그다음에 어쨌든 좀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이제 트럼프만 믿고 상방에 베팅하지 마셔요. 제가 늘 말씀드린 월가는 트럼프 위에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트럼프가 지금 보여지는 걸로는 그래도 트럼프가 월가랑 되게 아주 끈끈하게 유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에는 사업가 마인드로 거의 월가랑 해서 이 모든 거를 제가 볼 때는 다 망치고 있는데요, 다. 이러한 버블을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다 모든 게 다 조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운 나스닥도 그죠. 오바마 때도 그랬지만 트럼프 들어서 점점 더 각 개인이 투자하는 연금을 올려줌으로써 표를 얻고 그것이 경제 호황인 것처럼 거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유동성의 팽창 다 모든 게 조작이죠. 연준의 어떤 영적 완화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어떤 왜곡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 들어온 외국인의 동향이나 조금 그래도 나스닥 5일선 회복한 거 등등을 고려했을 때 반등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더 큰 건 사실이나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걸로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움직이는 거는 그 이평선대로 그냥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트럼프 그렇다고 해도 주식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여건은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평선들이 깨지게 된다면 오히려 인버스를 더 왕창 가져가게 되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대로 대응하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주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제약주가 거의 한 괜찮은 종목이 한 전체 제약주 중에 진짜 괜찮은 거는 한 10분의 1, 5분의 1이나 되려나요? 10분의 1, 5분의 1은 되나? 그것뿐이 안 되고 정말 투자할 만한 제약주는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절반 이상의 종목이 3분의 1 정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약주 중에. 그리고 절반 이상이 위험한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고 다수가 위험하고 정말 괜찮은 건 소수다. 그점 아시고 오히려 약국에 가면 파는 약들 있잖아요. 그런 약들 종목이 그나마 덜하고 무슨 바이오 시밀러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코로나를 빌미로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동안 연구개발비를 많이 투자를 안 했어요. 그 연구개발 투자 안 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예전에 뉴스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모든 제약사의 연구개발비를 다 합쳐도 외국에 있는 유수한 기업 뭐 10위권이 아니고 그냥 외국에 있는 웬만한 유수한 제약사의 하나의 연구개발도 쓰지 않는데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을 쓰지 않으면 당연히 기술력은 낮겠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외국계 제약사들이 조금씩 뭐 계약 체결해주고 혹은 기술 조금 던져주면서 하는 작전성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PER, PBR 얘기를 하면은 기술력을 보지 않고 뭐 어쩌고 그런 댓글들 많으시는데 기술력을 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지금 뭐 우리나라에 나오게 되면 진짜로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투자를 안 했는데요. 백신 사업에 그렇게 투자를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건 도둑놈 심보지. 물론 세상에 기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불가능은 없겠지만은 그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걸 믿고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중에 10%에 해당하는 PBR 2 아래, 뭐 PER 뭐 적어도 15 아래, 뭐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으면 고르시는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제약주를 건들지 마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영진약품이든 뭐 한미약품이든 간에 요즘에 나오는 반등 패턴 이제 반등 코로나로 인해 반등 크게 나오고 셀트리온이든 간에 셀트리온헬스케어 간에 이번에 올해 들어서 나온 이 반등은 여러분 여러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이게 골로 가는 과정에 하나에 있는 겁니다. 원 타임, 투 타임, 그리고 마지막 이런 시간을 지나서 한 번 더 하고 무너지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 이 투 타임 반등이 너무 크게 나온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동성의 팽창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그게 형성돼서 그런데 거기에 그걸로 투자하시면 안 되고 기업의 가치와 실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줄기세포를 해먹었던 메디포스트인데요. 이게 원타임 그리고 시간 돼서 투타임 이건 쓰리타임까지 해먹고 이런 건데 이게 지금 그림이 좀 찌그러져서 그렇지 이게 엄청난 상승이었고 제가 볼 때 이 투타임까지 나온 데가 많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런 것 같고 영진약품 한월 이거저거 할 거 없이 많이 여기까지 나온 애들 많고 물론 시즌 같은 경우 아직 2레벨이라고 생각되긴 하는데요. 다 다릅니다. 이 세 번째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이건 기간이 너무 길고요. 그러니까는 이거에 걸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